두 번째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에서 오신 하복태 연구위원님의 학교회계 예산 효율화 방안 연구입니다. 하복태 연구위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20분을 맞추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학교회계 예산 효율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섰지만 원래 연구는 사실 제가 함께하는 공동연구위원이었고 저기 함께 오신 우리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님 어디 가셨죠? 이번에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번에 경기 교육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가 오면서 제가 세움연구회 연구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원래 9년째 세움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회계 예산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원래는 공모를 했는데 무엇보다 제목에서 나오는 학교회계 예산 효율화 방안 연구 고리타분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제목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2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회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2000년도 우리 천정동 교육법에 우리가 학교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급경비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부터 우리가 학교회계가 설립이 학교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시다시피 미리 짜놓은 1년간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미리 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사실 재정집행과 이게 추경과의 관계고 추경의 횟수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놓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효율화라는 내용인데요. 효율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투입 대비 산출 100이라는 것을 투입을 했는데 120이라는 성과가 나왔으면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교육은 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20만 원의 효율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120 정도의 효과가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에서 효율화를 하지 않고 효과성 연구를 하자라고 저는 이제 좀 주장을 했는데 왜 효율화라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 효율화 자체가 우리가 경상북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용어를 이렇게 예산을 효율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효율화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번 연구는 배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번까지가 학교회계의 예산 효율화 방안을 재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집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사람이니까 중간중간에 발표할 때 특히 안 되는 발음 어와 발음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저 사람은 경북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은 우리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의 연구실적 22건의 연구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그리고 7번의 어떤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2020년에 우리가 지방교육행정에 방만한 운영 상태를 지적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준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재정 집행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2025년도 신속 집행에 우리가 내용으로는 98% 엄포였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97.8%를 해서 우리가 97% 이상 98% 미만은 마이너스 12억을 페널티를 받게 된 거죠. 만약에 90% 이상 됐으면 40억을 받게 됐을 건데, 이런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은 몇 등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자,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잘할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9등했고 경기도가 16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선진 경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 집행은 적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신속 집행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고, 경북은 무조건 교육부에서 시키면 하면서 차렷해서 쭉 가는 어떤 그런 성향들, 보수적인 성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속 집행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요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회계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기교육청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예산 편성 방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던 게 문헌 검토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본설문조사, 그리고 본설문조사의 내용들을 면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연구 방법은 저희들이 9년 동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혼합 연구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따끈따끈한 연구 보고서가 200페이지 분량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예비 설문조사의 내용들은 우리가 원래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비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항목대로 해서 본 설문조사를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요 결과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 회계에 충분히 주고 있다 없다,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우리가 많다 적다 라는 이런 개념. 근데 대부분 다 목적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비율이 많다고 하고,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학교 회계의 자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대부분 더 조금 침해를 하는 편이다 라고 예비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 공립학교 회계 분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면은 재은의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경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비율이 20%, 20%, 30%, 3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 20%, 30%, 30%내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원 교육부에서 전반기까지는 60%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20% 전반기가 끝나는 8월 31일까지 40%에서 50% 수준으로 저희들은 지금 재정 집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3년치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학교는 결국은 우리가 97.8%를 최종적으로 달성합니다. 그러나 1분기, 2분기, 3분기에 재정 집행들이 보기보다 너무 낮게
이게 집행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주제고 우리가 문항은 우리가 11개의 문항이죠. 11개의 문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본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는 예산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신속 집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가 될 것인가, 또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관리는 이제 저희들 요약본에 지금 다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효율적인 관리는 목적 사업비가 과다하게 주어진다라는 내용, 그리고 교직원 회의가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내용,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다 높은 점수를 5점 만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었고요. 면담 조사하기 전에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텐가요? 두 번째, 세 번째 게 없네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신속 집행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신속 집행에 대한 내용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경북이 최종적으로는 조금 경기도를 앞섰지만 저희들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하면은 5점 만점에 한 3점대 정도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목적 사업비가 일단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율성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목적 사업비를 많이 줄여달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관리의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5개의 방안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학교 회계가 우리 현장에서, 특히 학교 회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비조사 그리고 본조사를 거쳐서 우리가 이것들을 진짜 그런가 라고 면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9번까지 9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있는 것처럼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돈을 우리가 지출하는 우리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예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위해서는 적시에 이렇게 돈이 주어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적 및 기준에 맞는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분야고 이 분야죠. 그리고 적정 시기, 적시성이라고 하죠. 예산은 적시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실장님이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우리는 열심히 사실은 재정 집행을 하지만 결국은 그걸 학교 단위로 주어져서 제대로 된 인센티브의 어떤 공간이, 그건 통로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열심히 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인력 확충.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있으면은 예산을 많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문헌검토와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제안을 할 건데 해서 우리 5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본 운영비 배분 체계를 개선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저희들 경북은 학급당, 학생당, 교당 이렇게 가지고 단가를 해서 기본 운영비를 배분하지만, 제가 알기로 연구를 통해서 알기로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서울은 우리가 학교 여건의 가중치를 둬가지고 총액 사업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목적 사업비도 뭐 정비하고 있는 것도 충청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기본 운영비를 배분한 체계를 학교의 여건을 추가를 해서 하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항상 행정실은 예산 요구서가 어느 정도 우리는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되지만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의 요구서가 조금 통일이 안 되고 누락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예산 요구 표준안을 만들자라고 이번에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322 모형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4분기 20%, 20%, 30%, 30%를 30%, 30%, 20%, 20%로 만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게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교육이 담당자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학교 교육계획이 수립할 때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계획하고 예산하고가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예산 교육과 예산에 대한 개념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3322 모형이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교육 운영비의 통제 그리고 아니면 집행의 어떤 수준을 30%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3322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한마디로 최적 모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노력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뭐 서울을 원래 보니까 서울이 1등이더라고요. 2, 4분기까지 2분기까지 그런데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운영 연구학교입니다. 예산 관련한 운영 연구학교는 충청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교 단위로 학교회계 연구학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회계 효율화 지원 방안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행정실의 인력을 조금 이렇게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담당자의 인센티브 이런 이야기가 쭉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우리가 관과하고 짚고 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5가지에 대한 제언들을 사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에서 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저희들의 연구 보고서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세움연구회는 우리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내년이 이제 10년째입니다. 22개의 우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가장 생각을 제가 7번에 노란색을 했네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7번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밑에 거 8번을 한번 봐주시면 학교 조직 내 교육행정인 의 인식제고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업무 처우 그리고 조직 문화 이 분야가 있지만 저는 정체성에 대한 어떤 분과에서 활동을 했고 이때 2017년도에 한 번 연구를 했고 한 3년 전에 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아시겠지만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어떤 샘플과 동일한 우리가 모집단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또 질문을 했을 때 만족도가 우리의 교육행정의 지방공무원의 만족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라는 내용들을 이제 2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우리 경북교육의 지방행정공무원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걸 놀랐냐 하면은 행정실장이 아니고 교육행정실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직 경북은 행정실장입니다. 자, 그게 왜 깜짝 놀랐느냐? 저희들이 교육행정의 전문성 연구를 할 때 어떤 분께 이런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 있다면은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휴대폰으로 쪽지가 왔는데, 아니 행정실에 교육행정 하시는 분이 교육행정 이거는 행정 아닙니까? 교육행정은 교사들이 하는 게 뭐 교육행정, 교감 관리자들이 하는 게 교육행정 아닙니까? 라는 메시지가 제게 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대답하실 분 계시는가요? 억울하죠. 그런데 제가 한참 그때는 교육행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교 총장이 교육행정 연구론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육행정이라 하면 학교의 교사들의 학교 경영부터 시작한다.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의 교육행정은 사무관부터가 교육행정이다. 이런 내용이 학문적으로는 정립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분께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일을 한데 실질적으로는 교육행정은 1991년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교육행정이라는 개념들이 사무관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는 후배들에게 교육행정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왔었고, 교육행정실장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우리 경북도 바꿔야 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입니다. 일반 행정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 포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후배들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건의 어떤 지금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 23건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세움연구회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학교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가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